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도 2023년도에 합격하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하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공정설계 직무에 또 합격한 사람이고요. 그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21년도 하반기에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22년도 2월에 졸업을 해서 그때 바로 LG 디스플레이에 입사를 했고 한 3, 4개월 정도 짧게 있다가 하이닉스로 이제 양산기술 직무로 합격해서 거기서 한 1년 반 근무하다가 이번에 삼성전자로 중고 신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세 군데의 회사를 경험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경험하시는 것도 이게 좀 특별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뭐 하이닉스 얘기하시니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지만 그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두고 네,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취업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준비를 진짜 이거는 확실히 잘했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부족했다 이게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먼저 준비를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첫 취준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스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스펙 자랑을 하는 거. 이제 제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취업 취업 시도를 했는데 2년간 느낀 게 제가 이제 취업이 소개팅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도 상대방한테 당연히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어필한 게 뭐, 나는 이렇게 사람도 좋고, 뭐, 돈 많고, 몸 좋고, 공부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것들 대놓고 말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보면, 외적으로 잘생기지 않고 내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또 케미가 잘 맞고 매력이 있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는 취준도 살짝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취준이 다들 너무 뭐 현장 경험, 인턴, 뭐 자격증, 학점, 스펙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사실 대부분 스펙이 이제 너무 상황 평준화돼서 그렇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을 왜 했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느끼고 배운 나만의 메시지를 찾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메시지나 나의 생각들을 보면서 이제 면접관들이나 평가자들은 얘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애구나 라고 좀 그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대부분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난 스펙 이거 나열 이렇게 나 대단하다 이것만 자랑하면 나를 좋게 보겠지라고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먼저 맨 처음에 준비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도 오픈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는 질문 중에 뭐 자격증 얘기라든지 스펙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걸 인해서 뭐 내가 수능이든 뭐 대학 입시든 아니면 뭐 대학교 성적이든 그런 거를 이제 네, 성취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걸로도 뭐 얼마든지 소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개팅도 결국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이거를 더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스펙과 자격증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네.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이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매력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그거를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못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 시즌 때 저도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해서 뭐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이렇게 성과를 냈고 이런 걸 엄청 많이 어필을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 또 이제 D 질문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네. 처음에 LG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반도체를 엄청 준비했어가지고 사실 디스플레이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계속 너네 학과 선배들 다 반도체 준비하고 반도체로 많이 넘어가는데 또 왜 디스플레이 지원했냐? 삼성전자 안 갈 자신 있냐 나중에 막 계속 그런 거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지원 동기 이걸 납득시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에는 제가 마지막 질문에서 그러니까 임원 면접에서 마지막에 제가 설득을 해서 붙었거든요. 실제로. 거기 상무님이 답변을 듣고 저를 뽑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런 게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진짜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서 설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네. 그래서 네. 그때 이후에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 준비할 때도 다 뭐 저는 스펙 같은 거 자랑 진짜 물어보지 않으면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 그냥 묻는 거에만 제 생각을 명확하고 그 깊이 있게 말하려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좀 효과가 많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셨는지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게 그 썰을 잠깐 풀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왜 디스플레이에 지원했냐, 왜 디스플레이 산업이냐, 왜 우리 회사냐, 이거를 계속 물었고, 제가 1차 면접 때 그거를 물었는데 저한테, 1차 면접에서 그걸 설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 떨어질 줄 알았는데, 1차는 붙더라고요. 그 마지막 최종 면접 2차가 최종이었고, 그게 임원분이 들어오시는데, 전 당연히 그 질문을 또 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지원 동기를. 왜냐면 임원분들은 그런 걸 좀 더 중요시 하잖아요. 실무자들보다. 근데 질문을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면 저는 당연히 탈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할 말에서 그냥 제가 먼저 말했어요. 뭐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많이 못 보여줘서 아쉽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왜 LG 디스플레이에 저를 뽑으면 좋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 회사의 규모나 물질적인 것만 보고 이 LG 디스플레이 지원한 게 아니다. 이 회사가 가진 안목을 보고 지원했다. 뭐 과거 모든 업체들이 양산에 유리한 VA 패널에 집중할 때 LG만의 신뢰성을 근거로 IPS 패널 택했고 터치폰이 나오면서 결국 오라스를 입증하지 않았냐. 그리고 최근에는 수익성 높은 IT 제품 중심으로 LCD 개편하고 과감하게 올레드로 사업을 전환해서 흑자 전환까지 했다. 나는 이런 안목을 보고 이 회사에 지원했다. 이 안목을 보고 지원했으므로 힘든 순간이 와도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이걸 듣고 처음으로 그 임원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진짜 좋은 말 해줬다면서 그 말 꼭 마음에 담아두겠다면서 뽑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근데 이거를 던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거 잘 말했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섰어요. 왜냐면 이게 과연 설득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저를 뽑았다는 말이 듣고 스펙이 다가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나만의 생각과 이런 걸 진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예, 그걸 느끼고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네네. 이게 이렇게 너 그만둘 거야 그랬는데, 안 그만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런 애가 할 말이 없긴 네, 한데, 네네. 뭐 때문에 그러셨나 좀 궁금한데, 네. 이직 사유는 일단 1순위 산업이 제가 원했던 게 반도체였고, 그리고 음, 디스플레이가 사실 반도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 안에 그렇죠. 네. 공정 기술자 네네. 이런 게.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사실 2순위로 준비를 했었고요. 애초에 준비를 할 때. 네네.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냥 회사의 분위기나 선배들을 만났을 때도 전부 다 좀 너무 자조적이고 좀 실패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 분위기가. 어차피 아, 너네 다 2년 안에 다른 데 가는데 너희도 빨리 가라 갈 수 있을 때.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아,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좀 많이 저도 휩쓸렸던 것 같아요. 또. 음, 네. 그래서, 아, 이게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렇게 힘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냐라고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힘드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쵸. 뭐,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번에 다 붙은 게 아니라, 삼성도 한 번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질 때 저도 당연히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위안을 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을 다니고 있으니까, 뭐 제가 지금 완전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도 아니고, 근데 다른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이 기업에 떨어지면 다니고 있는 기업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뭐,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아, 이거에 조금 만족하면서 그냥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빨리 그거를 일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저도 이제는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 중견기업이 되시면은 중견기업을 다니시면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전장치랄까요? 그게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말씀을 심리가 드리는데,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또 회사 생활 다니다 보면 또 취업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그쵸. 네, 이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삼성에 다시 한번 지원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면접이랑도 연결이 되고. 네, 그럼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매력적이게 보이게끔 작성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만 5번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뭐 사업부가 조금씩 바뀌고 직무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제가 처음에 한 번 빼고 그 후에 4번은 연속으로 다 서류는 전부 다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운도 들어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다 이력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달라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묻는 질문에 대해서 딱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근데 그 말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 깊이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소나 면접이 다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1번 문항에 지원 동기 같은 거 있으면 저는 그 지원 동기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직무 지원 동기 이런 거 쓰는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를 정확히 써야 된다 생각해요. 그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메모리 사업 보면 왜 파운드리나 다른 LSI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왜 메모리를 지원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읽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연구소 지원했을 때도 그리고 전에 메모리 사업부 지원할 때도 제가 왜 이 사업부에 지원을 했고 그 안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왜 그 안에서 삼성전자를 내가 다니고 싶은지를 썼어요. 그리고 뭐 이번 성장 과정 같은 경우도 뭐 직무 관련감 이런 거는 어차피 4번에서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해서 정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 가치관이 왜 생겼고 그걸 생긴 이후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경험에서 그 가치관을 지켜왔다.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도 마지막에는 좀 짧게 너네 회사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내가 일하겠다. 살짝 이런 식으로 썼고요. 3번 사회 이슈는 뭐 반도체 관련해 써야 된다, 회사 관련해 써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일부러 반도체 관련을 안 썼거든요. 뭔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 다 저희보다 취준생들보다 반도체에 더 잘 알고 맨날 듣는 게 반도체일 텐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러 그런 거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진짜 제가 좀 알아보고 잘 말할 수 있겠다 싶은 사회 이슈를 썼어요. 뭐 이번에는 금산 분리 이런 거 썼는데 뭐 사기업이 은행을 갖지 못하는 게 이제 막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그런 걸 금산 분리라고 하는데 그 금산 분리를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 이런 거다. 내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좋을 거다. 우리나라 제조업에도 뭐 그런 식으로 써 내려갔고 4번 직무 관련 경험은 뭐 그냥 다들 하는 것좀 비슷하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직무는 이런 거를 이 직무를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난 그런 것도 어떻게 쌓아왔는지 뭐 공부 과정이나 회사에서 느낀 바를 말했습니다. 즉, 되게 네,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셨고, 저도 계속 이거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그 질문에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는 답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지 않고 뭐 예를 네네, 들어서 계속 이제 1 더하기 1은 뭡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1을 더했더니 뭐 1이 뭐가 됐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입니다를 일단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 배경에 대해서 쓰시고 그러면 성장 배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뭐 알바를 해 가지고 알바해서 뭐 매출이 뭐 얼마 올랐습니다. 전 이거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아니 이분은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분이네라는 인식이 이렇게 생기면 그게 또 이게 합격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재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이 생기고 계속 만나보고 싶다라는 재미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재미가 없으면 또 면접할 때도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잘 작성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그 사트가 있잖아요. 집사트가 있는데 집사트는 뭐 따로 이렇게 네. 그 특별히 준비하신 뭐 과정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저는 워낙에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노하우라기보다 그냥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요. 계속 풀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히 그냥 반복 연습하면 뒷사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인적성은 솔직히 뭐 저희 이제 하이닉스의 SKCT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많이 푼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진짜로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근데 뒷사은 최근에는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꾸준하게 노력하고 실수 줄이는 연습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계속 시간을 들이면서 꾸준히 연습하면 붙을 확률이 높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합격하신 분들 말씀을 다 들어보면 그 공통적인 게 GSAT는 연습하면은 성적이 비례해서 오른다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네, 그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재미있게 잘 작성을 하시고 GSAT는 이렇게 그 꾸준히 준비를 하신 과정 이후에 네. 그 면접 준비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다양한 회사의 면접도 보시고 하셔서 그 면접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나 그런 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실까요? 면접 팁은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게 그러니까 G3만 빼고 다 똑같은 게 자소서나 면접이나 저는 그냥 말로 하냐 글로 하냐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묻는 말에만 정확히 대답하고 그 대답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너무 짧게 말한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도 어떤 지원자들한테 누구는 그냥 A라고 답하고 누구는 B라고 답하고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 깊이에서 차별화가 결국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서 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면접 썰 중에서 이런 질문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깊이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 동의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깊이를 그 강조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올 어라운드로 이렇게 여러 그 직무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분야에 이 정통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깊게 생각하고 깊게 문제를 풀어본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시는 그 깊이 부분도 저도 예,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면접 네, 이렇게 팁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아까 어, 이제 뒤에 말씀해 어, 주신다는 부분이 결국은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 면접 네네. 보시면서 뭐 위기의 순간도 있고, 이제는 뭐 합격을 예감하시는 순간도 있는데, 뭐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썰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그 면접 준비 그냥 팁을 너무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게끔 말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그냥 회사에서 물어보는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회사적인 부분, 왜 우리 회사 지원했고 이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뭐좀 변형된 질문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라던가 우리 사업부를 왜 하필 우리 사업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직무적인 부분. 왜 다른 직무가 아니라 뭐 설계도 있고 한데 너는 왜 공정기술 지원했냐? 너 여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여기 또 이번에 지원했냐? 혹은 뭐 이 직무에서는 너 전공이랑 화학과 전공 중에서 어떤 전공이 더 잘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랑 이제 세 번째가 인성, 나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힘든데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도 아까 이제 결국 똑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터디하고 뭐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니고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도 뭐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들 말하는 게 결국엔 비슷하거든요. 그 대답이. 여기서 차별화가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깊이를 계속 난 다르다는 거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도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거든요. 저는 워라밸은 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학부 연구생 할 때도 잘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빠르게 일 처리하고 집에 가더라. 근데 그만큼 내가 못하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못하면 그만큼 남아서 하는 거다.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 워라밸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거나 뭐 또 지금 회사에서 가장 크게 느낀 바가 뭐냐? 뭐 이런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이 뭐냐? 이런 거 했을 때도 이제 저는 솔직하게 진짜 제 회사 생활을 해고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말했는데, 제가 지금 회사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세상은 넓다였다. 제가 조금 처음에 동기들 대비 시험 성적 잘 나와서 조금 자만하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실무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던 클리닝 공정에서도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저보다 잘하면서도 묵묵하게 할 거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가시는 선배들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식으로 뭐 듣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애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자소서나 면접이나 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면접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 주신 부분이고, 혹시 면접을 네네.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순간이 네. 있었다라는 거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네. 일단 제가 너무 면접을 다양하게 받아보니까 회사에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회사 면접에서 그냥 이렇게 느꼈던 좀 기억에 남았던 거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 면접을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생신입으로 갔었거든요. 제 회사 경험을 안 밝히고 갔었는데, 일단 저는 원래부터 소다 쪽을 많이 희망을 했었어요. 공정 설계 쪽을 많이 희망을 했었고, 하이닉스도 처음에는 소자를 직무에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탈락을 하고, 그 다음 전형 때 이제 양산기술 직무에 지원했는데, 그때 양산기술 지원한 이유가, 뭐 이순위 직무이기도 했고, 그 소자를 안 뽑았었어요, 이천에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양산기술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제 자소서 색깔이 이미 다 소자에 맞춰져 있으니까, 면접관님이, 아, 너, 이런 거, 너 했던 거 보니까 소자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소자 아니고 양산기술 직무에 지원했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을 줄 알고 준비를 해 갔고, 그때 했던 대답이, 일단 면접관님 생각이 맞다. 저 실제로 소자 직무에 지원했었고 탈락한 이력도 있다. 근데 이번에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서 양산기술 직무가 앞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 들었다. 그 매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해봐라 해서 이제 그때 진짜 제가 생각한 근거를 말했는데,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이란 게 양품을 최대한 싸게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정 초미세화로 이전보다 더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 장비 이슈와 공정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해서 양산을 원활하게 하는 양산기술 직무의 역할이 앞으로 더 부각될 것이라 생각해 지원했다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 꼬리 질문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넘어가셨는데 뭐 넘어갔으니까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기억에 남고 어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하이닉스에서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하이닉스에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딱 하고 이제 보통 자기소개를 하면 뭔가 자기소개에 대한 꼬리 질문이나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면접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첫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뭐뭐 씨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회사원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문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는데 그때 좀 특이하게, 신기하게 제가 별로 당황 안 하고 바로 말했거든요. 그때 말했던 대답이 신입으로서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진짜 햇병아릴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학부 연구생 할 때나 뭔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아무리 많이 연습해 가고 공부해 가도 새로 배우는 용어나 지식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회사는 더하면 더할 것이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학부 과정 동안 제가 반도체 백그라운드 많이 공부하고 쌓아왔고 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여러 경험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신입으로서 역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대답하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첫 질문에서 이미 거의 호감도를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이 대답을 통해서. 네, 일단은 하이닉스에서는 가장 이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 아무래도 그 면접을 많이 보셨다 보니까 다양한 그 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그 시작하자마자 들이대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당황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근데 이제는 혹시 탈락의 경험도 많이 있으신가요? 탈락 경험이요. 네네. 탈락 경험도, 네, 면접에서는 3장에서 한 번? 있는 것 아, 같아요. 그 면접 탈락했을 때, 이런 그 질문에 내가 잘 대답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그때가 이제 메모리 사업부 평가 및 분석을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탈락했던 요인 중 큰 게 이 직무에서 너가 남들 대비 더 차별화되게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임원분이. 근데 그거를 제가 뭔가 말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말했는데 계속 되물으시더라고요. 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그래서 또 다른 경험을 해서 말했는데 계속 설득을 못했어요, 결국에.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 어떻든 간에 일단 설득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득을 못하면 뭐 그렇다고 무조건 100% 떨어진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좀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설득을 못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역량이 있고 뭐 경험이 있고
좋은 학교고 좋은 학점이라도 쉽사리 붙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예. 과는 어떤 전공하셨어요? 제가 전자과인데, 전자과 안에서도 좀 전자재료 쪽을 엄청 파고들었거든요. 아. 거의 소자랑 공정 이런 쪽을 회로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양산기술 하이닉스 쪽에서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소자 쪽 그쪽 네, 맞아요, 질문하셨을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고 평가 및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과를 아무래도 선호하니까 네 그쪽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 어, 그럼 이게 이젠 네. 네. 삼성전자도 네. 그냥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 아직 말은 네네. 안 들었는데, 네. 이제 제가 중고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신입 분들의 가장 큰 이제 고민 중 하나가 이직 사유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진짜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죠. 중고신입 해보는 그렇죠. 입장에서. 왜냐면 아무리 내가 잘났고 이런 걸 보여줘도 결국 이직 사유를 납득 못 시키면 붙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저는 거의 뭐 경쟁사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설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넘어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논리는 그냥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를 다녀보고 싶었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 저 어릴 때부터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 대비 한 발 더 빠르게 항상 무언가 시도하는 회사 아니냐.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직 구조 낸드 양산했고 뭐 GA 구조, EUV 도입 뭐 이런 것들 말하면서 이런 모습 보면서 삼성전자 굉장히 멋있다고 난 생각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성공하나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성공이나 실패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난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했었고 그래서 꼭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지원했다. 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다른 논리도 있을 테지만 뭐 나는 이 직무를 해보고 싶다. 저는 그게 조금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그럼 너네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이 회사 자체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좀 잘 먹혔던 것 같고. 저라도 예, 그런 예,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중고 신입분들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 가지고 예 고렇게 예 예,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뭔가 차별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예, 부분이 '이 사람 뽑았는데 이 사람 나가면 어떡하지?'가 맞아, 항상 맞아요. 면접관들의 고민일 거거든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답변이라고 하면은 저라도 네 합격을 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100% 설득은 안 된 것 같은 게 마지막에 저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그 임원분이 너가 아까 이직 사유 말한 건 알겠는데 진짜 100% 마음을 먹은 거냐? 회사가 다 거기서 거긴데 후회할 거라 생각 안 해봤나?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한 걸로 봐서는 100% 진짜로 확신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근데 저는 이때 이제 제가 대답을 하고 저는 이때 그냥 정말로 합격하겠구나라고 조금 자만을 갖고 생각을 했던 게 이때 말했던 게 이제 면접관님 말씀대로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삼성에 일한다고 해서 지금 저의 모습에서 크게 바뀔 거라 기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도 불평불만만 하고 배울 점 없다. 근데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작은 회사여도 배울 점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제가 지난 회사 생활 동안 뼈저리게 느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후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예, 그리고 면접이 끝났는데
저는 살짝 이 대답하면서 이제 거의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떨어진다면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냥 취준 자체 그냥 회사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지금 회사에서 여기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전달했었어요. 이번 면접 때.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걸로 봐서는 이것도 이제 좀 잘 먹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그래서 요새 그 이슈가 이 회사에 네, 대한 그런 그 직원에 대한 처우와 이런 그 맞아요. 복지인데, 그 누구나 다 이렇게 그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뭐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런 그 직원을 좀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취업 준비를 힘들게 하시는 이렇게 동료분들이나 후배분들한테 이렇게 그 뭐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취업이란 게 진짜로 여러 가지 변수,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가 진짜 제가 간절히 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보다 별로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별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막 한 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그냥 계속 내가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부족한 부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 결국에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었고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다 뭐 한두 번은 떨어져도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은 슬퍼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내가 뭐가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이번 해 안에는 꼭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업 문화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인터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